나라 탓을 하고 경제 탓을 하고 남 탓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탓을 안 한 사람들부터 먼저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채용을 안 하는 곳은 없다.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80이 되든 70이 되든 60이 되든 그만큼 줄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확실하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설 지나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쉰 것 같아. 맞아요. 잘 쉬셨어요? 오늘은 25년도 채용시장 전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티드랩에서 2025년 채용시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 설문 결과를 7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네. 막상 보면 뭐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취업 준비생의 60.2%는 내년 신입 채용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여러 뉴스 기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아마 느끼는 것도 있을 거야. 무엇보다 이건 현실적으로 주변의 선배, 주변의 부모님들, 나이대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다들 어렵다. 그리고 소비를 줄인다. 그리고 용돈이 준다.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느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봐도 취업하는 친구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취업해서 이제 낙마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잠깐 뭐 고용률이 올라왔다 이야기하는데 그 고용률을 쪼개서 봤을 때는 청년층은 꼴찌였거든. 청년층 채용 자체는 아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럼 두 번째 문장 드릴게요. 10명 중 7명인 취업 준비생은 중고 신입 및 경력직 채용 선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부분 해석 부탁드립니다. 자기들이 느꼈겠지. 24년도에 채용 준비를 했다가 옆에 말 잘하는 친구 아니면 말 잘하는 중고 신입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지금 시대가 각자 도생의 시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장에서 이미 경력직 중고 신입 이런 사람들만 뽑더라라고 하는 카페, 블로그, 후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왜 면접 때 이런 사람들이 오지? 라고 하면서 중고 신입들을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신입들 채용들이 지금 꺼려지는 거지.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블이 된 거야. 왜냐면 회사가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그 신입의 능력이라는 건 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지 봐야 되는데 회사도 불확실한데 채용되는 사람들도 불확실해. 그러면은 너무 쫄리잖아. 그럼 모든 회사가 지금 불확실한 거지. 근데 중고 신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일을 해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덜 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취준생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인사 담당자 중 78.2%는 4년차 이상의 경력직을 집중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왜 하필 4년차일까요? 예전에 신입을 채용을 하면 주임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려. 그리고 한 2년쯤 되면 보통 대리까지 가. 근데 신입과 주임, 대리의 차이가 뭐냐면 신입들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존재. 주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시를 통해서 작은 업무의 단위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고 대리급 되면 작은 과업 하나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 4년차 선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적어도 내가 힘이 덜 들게 일을 시키고 싶다라는 것들이 표현됐을 가능성이 크겠지. 이것도 실제로 능력이 돼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의 그런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4년차 미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2년차 때부터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직급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이 조금 돼 있는 사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4년차 이상이 많이 뽑는 거지. 근데 보통 경력직 채용할 때 3년차 이상부터 보통 경력직을 이제 보는 편이거든.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신입으로 편입 형태로 중고 신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3년차부터는 그냥 주임급 이상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주임으로 뽑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1년을 뺏어 먹는 거야. 3년 인정 안 해줘. 왜냐면은 이제 주임에서 대리 가기 전이니까 오면은 주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뺏어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적어도 4년이라고 한다면 맥락적으로 볼 때 작은 과업을 지시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야. 다음 문장 드리겠습니다. 내년 이직 시장에서 개발 및 영업 제휴 직군의 채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개발은 왜 많이 뽑을 것 같아? 우리 시대가 이미 그쪽으로 와버렸잖아. 4차 산업혁명 이미 왔는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 자체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수요가 더 커져 버리니까 공급도 그만큼 따라 커야 되는데 공급이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개발자 임금이 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였잖아. 근데 여전히 시대 자체가 우리가 개발이라든지 IT를 빼고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만들기 어렵게끔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개발자를 많이 뽑는다라는 건 지금 이제 시대의 수요에 따라서 개발자를 많이 뽑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 제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 지금 우리가 회사가 조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고 매출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 물건을 팔아야 되겠지.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면은 영업도 잘하는 사람, 그런 잘하는 영업사원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자기 유사 영역에서의 다른 다양한 제휴를 만드는 걸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에서 생존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게 수요에 따른 개발과 영업 제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뽑는다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뽑는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해야만 되기 때문에 뽑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68.7%는 내년 이직 시장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냥 체감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연봉 협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났을 이제 타이밍일 것 같아. 2월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1월 급여를 1월 말에 받았거나 2월 초에 받는 건데 아마 연봉 인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회사도 그럴 거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직을 할 때 자기가 조금 더 배울 만한 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회사에 보다 조금 더 힘들게 일하거나 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점프를 해서 가야 될 거잖아. 근데 지금 시장 안 좋잖아. 뉴스도 그렇고 다 안 좋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에 채용을 많이 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기업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선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본능으로 느끼는 거일 수 있겠지. 결국에는 채용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선방해서 채용을 하는 거일 텐데 그런 기업이 소수라고 했을 때 이직하고 싶은 사람이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선발 경쟁률 때문에 이제 그 이직이 성공하기가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겠지.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다음 질문은 같이 한꺼번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응답자의 약 절반 41.6%는 연봉의 최소 10% 이상 인상을 바라고 있지만 인사 담당자의 45%는 연봉을 1%에서 3%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각자 보는 눈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근로자는 근로자 생각을 하는 거고 기업은 기업 생각을 하는 거야. 인사팀은 기업 편이거든. 그래서 인사팀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 경영자 편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0% 이상 했으면 좋겠다잖아. 그게 안 되는 것들을 쉽게 알 것 같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3%대에서 6.7% 이 정도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 정도 이상의 급여를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는 건 작년보다 올해가 손해란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6% 올랐다고 쳤을 때 나도 6%만 오르면 되지라고 해보면 급여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작년 급여에 올해 급여.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 왜냐면 내 실력도 늘었을 테니까. 그래서 10% 정도를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건 근로자의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권리인 거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회사 입장에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오른 기업들이 몇 % 정도 될까? 매출이 10% 올랐다고 했을 때 그 회사의 영업이익은 몇 프로 올랐을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기업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줄 텐데 물가 상승률이 6% 올랐으니까 우리도 직원들 월급은 6% 정도를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은 10%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4% 정도는 우리가 걔도 여유 있네. 직원들 먼저 챙겨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불확실성의 시대 아니야? 그러면 그 4%를 남기는 것 자체도 무섭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높은 성과를 못 냈고 올해도 약간 불확실
불확실하니까 나갈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걸로 뭔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으로.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조금 있어가지고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임금 인상률을 4%, 5%까지 주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최소화하는 전략을 쓸 수는 있겠지.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서는 1에서 3%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어. 왜냐면 실제로 매출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나냐 안 나냐 차이가 엄청 중요하거든. 결국에는 기업에서 보는 관점 자체는 성장도 많이 못했는데 직원들을 올려주는 건 어렵고 올해도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를 줄이는 거고, 근로자들은 기업의 상황을 알잖아. 대충은 알 거 아니야. 매출이 얼마 올랐는지. 그러면 성과 지표, 성과 달성 그런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10%를 요구한다고. 왜냐면은 그 정도를 안 올리면 작년 급여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핀치에 몰렸다, 둘 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이 쉽게 그만두고 다른 데 가려고 해도 다른 데에도 회사 급여가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2025년 채용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방송을 이제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뉴스를 조합을 하다 보면은 대충 보일 것 같아. 지금 어느 정도로 시장이 안 좋고 어느 정도로 폐업을 하고 어느 정도로 임금을 못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덜어 나오니까. 그리고 역대급 뭐 파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 쇼크라고 하는 관세, 오늘 주식 폭락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못 살리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조금 많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당장 좋아질 거라는 것들은 없고 약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야 내년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직원들한테 급여를 나눠주게 될 거고 직원들 급여를 받으면 이제 대수해서 돈을 쓰게 될 텐데 그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은 여러 정치적 이슈도 있고 쉽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그 정권이 조금 바뀌거나 그 이후에 미중 관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새롭게 재편되는지를 봐야만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올해도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곳에서 충실하고 열심히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준생은 어떤 마음과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나라 탓을 하고 경제 탓을 하고 남 탓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탓을 안 한 사람들부터 먼저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채용을 안 하는 곳은 없다.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80이 되든 70이 되든 60이 되든 그만큼 줄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확실하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고신입이나 경력직이 이제 뽑히는 건데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도 하나 더 들으라는 거야. 내일 배운 카드라고 혹시 알고 있나? 이런 것들도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라에서 그런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카드, 급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서 내가 불확실 사는 사람이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선배들 때는 IMF 때 힘들었다 그러고 나 때는 선배님들이 IMF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배들을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나도 힘들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나 나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직무 능력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